지진과 화산의 나라, 일본에서는 각 지역의 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의 한 화산학자는 최근 일본 땅의 이상한 움직임을 먼저 감지한 한국인의 어떤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 화산학자가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토록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오루 나카무라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웃기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큰 변화를 주니까요. 저는 화산학자, 그러니까 화산과학자예요. 화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언제 분출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말해서 꽤 멋진 직업이죠. 대부분의 날엔 도쿄에 있는 연구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상한 선들을 분석해요. 전 항상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직감이나 예감보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선호해요. 아마 그게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일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항상 교육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사실은 사실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죠.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릴 적엔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시기를 겪으셨는데 그때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감정이 부모님께 전해졌고 부모님은 저에게 또 그 감정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냥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일 뿐이었고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한다면 일본이 얼마나 더 나은 나라라는 말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과 경력에 바빴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신경 쓸 시간 따윈 없었어요. 저는 최고의 화산학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일엔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도쿄에 있는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좋은 직장도 있었고, 과학계에서도 점점 제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인생은 예측 가능했고, 그게 딱 제가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변했어요. 이상한 수치가 우리의 장비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에선 지진이 자주 발생하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번 수치는 달랐어요. 우리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엉망진창으로 나타난 데이터였죠. 처음엔 장비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기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땅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후지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작은 분출이 아닌 도쿄 전체를 재로 뒤덮을 만한 엄청난 규모의 분출이었어요. 더 나쁜 건 데이터가 남해 해구 지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지진은 몇백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이에요. 마지막 발생은 150년이 넘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은 전례 없는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저와 제 팀은 정부에 경고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예측을 설명했죠. 하지만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 했어요. 일본은 지진과 분출을 견뎌왔어요. 그들은 말했죠. 우린 괜찮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의 김민재 박사라는 사람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도 저처럼 과학자였고 우리와 같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파악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과학자와 함께 일한다고요? 그들이 일본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메일을 보면서 계속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우리의 데이터만으론 전체의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죠. 함께 일하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뭘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과학자가 된다는 건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당장 연구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일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김 박사와 협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메일에 답장을 썼어요. 그 단순한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제가 가진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일이 될 줄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직 이야기의 앞부분일 뿐이죠. 그때 제가 알았던 건 제가 편안한 구역에서 멀리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어요. 미야자키 대지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속이 살짝 울렁거렸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마치 평소에 말을 걸지 않던 아이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공항에서 나를 맞이해 주셨어요. 친절한 미소와 함께 꽉 찬 악수를 건네며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카무라 박사님. 이라고 말했어요. 영어가 완벽해서 놀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강한 억양이나 서툰 문장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서울대학으로 가는 길은 내게 큰 충격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도쿄와도 비슷했어요. 서울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조금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대학교에 도착하니 김 박사님의 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은 최신식이었고 컴퓨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내 연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익숙한 장비로 일할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들었고, 동시에 그들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발견한 걸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님이 큰 화면으로 날 이끌며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 지역을 덮은 색색의 선과 점들이 가득한 지도를 띄워주셨어요. 이건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단층선이에요.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활동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어요. 그들의 연구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몰두해왔다는 게 분명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 박사님의 말이 내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나는 일본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익숙한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 팀과 함께 일하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됐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든가 도쿄에 있는 우리 장비는 좀 더 진보돼 있죠. 같은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 박사님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 그들의 방식이 나쁘지 않았고 가끔은 더 나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힘들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치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던 아이가 알고 네 진짜 멋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느낌이었죠.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판 구조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진은 아니었고 대략 4.0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멈추고 위를 쳐다볼 만큼 충분히 느껴졌어요. 김 박사님의 예측이 맞았어요.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진동이 멈춘 후 나는 김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보셨죠, 나카무라 박사님?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오는 걸 거의 막을 뻔했던 그 편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나는 협업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은 제가 익숙했던 경쟁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무리하던 중에 김 박사님이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했죠. 왜 안 돼? 이제는 제가 익숙한 틀에서 벗어날 때였으니까요. 식당은 작고 아늑했어요. 도쿄에서 가던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달랐지만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풍미가 가득한 일본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단 며칠 만에 내 세계는 확장됐어요. 단순히 지진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그 모든 것을 편견 때문에 놓칠 뻔했다는 걸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실수에 연연할 시간은 없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요. 잠들기 전 나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발견은 무엇일까? 제가 몰랐던 사실은 가장 큰 도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닥쳤을 때 나는 제가 자신과 내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할 때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서둘러 챙겨 공항을 빠져나왔고 가족들에게 가기 위해 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운전사는 계속해서 멀리 보이는 후지산을 불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평화의 상징이었던 그 산이 이제는 분노에 차 있고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얇은 회색 먼지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심각하죠? 운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드디어 가족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가족 모두가 무사했거든요.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았고 아빠는 제 등을 힘차게 두드리셨어요. 우린 내가 너무 걱정됐어.
엄마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심시켰죠. 하지만 우리 대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고집스러운 아빠는 떠나는 걸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이곳이 우리 집이야. 아빠는 고집스레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미 지진을 겪어왔어. 괜찮을 거야. 저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아빠는 듣지 않으셨어요. 답답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에게 이곳은 미국에서 이사 온 이후 줄곧 살아온 유일한 집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죠. 밤이 되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여진이 계속해서 땅을 흔들었고 멀리서 후지산의 낮고 거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괴물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직장인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과학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숫자와 예측을 외치고 있었어요. 방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후지산의 다양한 지역이 경고등으로 가득했어요. 제 옛 상사인 타나카 박사는 제가 온 것을 보고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잘 왔어. 모두가 필요해. 저는 바로 업무에 착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을 수정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서울에 있는 김 박사님과 그 팀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진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의 연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갈등을 느꼈어요. 제 가족은 도쿄에 있었고 무서워하면서도 대피를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김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집에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저는 간청했어요. 힘든 건 알지만 여기 더는 안전하지 않아요. 대피소로 가셔야 해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드디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내 말을 믿고 갈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안전할 거란 확신이 제 다음 결정을 쉽게 만들어줬죠. 저는 타나카 박사님께 돌아가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박사님은 놀라셨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모든 도움이 필요해.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가져와 줘. 짐을 꾸리면서 저는 창밖의 후지산을 바라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경외심을 느끼던 그 아름다운 산이 이제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어요. 재는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과학자들과의 협업을 망설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던 길, 저는 가족들이 차를 꾸리고 짐을 싣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려동물을 넣은 이동 가방을 들고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결에 역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재난을 직면하고 있지만 함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저는 김 박사님과 그 팀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갑작스레 떠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비행기가 제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지식이 있었고 데이터가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들 간의 협력이 있죠. 함께라면 이 재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쿄가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일본과 한국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우리는 단지 복잡한 역사를 공유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미래를 함께 맞서야 할 파트너라는 사실을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은 길기도 하고 또 놀랍게 짧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매 순간이 화산 폭발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해결책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도쿄에 비하면 도시는 차분해 보였지만 상황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후지산의 폭발이 일본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모았어요. 이제 김 박사님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우리가 맞서고 있는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일본과 한국 모두 힘을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떠나기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시 자체는 변함없었지만 내 눈에 비치는 모습은 달랐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전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죠. 여러 언어로 된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공항의 청결함. 마치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도착 게이트에는 김 박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다시 와줘서 고마워. 그는 따뜻하게 악수를 하며 인사했어요. 가족들은 괜찮나요? 네, 다들 무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김 박사님, 사실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잖아요. 자, 이제 실험실로 가봅시다. 할 일이 산더미예요. 우리가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자연스레 도쿄와 비교하게 됐어요. 두 도시 모두 재난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서울에는 예상 외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준비된 태도가 느껴졌어요. 여기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김 박사님께 물었어요. 긴장감은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일본에서 내가 보내준 자료는 정말 귀중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대피 계획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죠. 자부심과 겸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진짜로 함께 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실험실에 도착하자 김 박사님의 팀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더 집중되어 있고 더 긴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느낌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의 연구 결과와 한국의 최신 데이터를 결합해 나갔어요. 일을 하던 중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팀이 일본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진파 분석 방법을 개발해 놓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지만 그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데이터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여진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팀 중 한 명인 지수라는 젊은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한국 농업 기법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 원리를 지진학에 적용한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전통에서 탄생한 혁신이 있었어요. 늘 일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런 창의력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발현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울 게 아직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됐죠. 날이 가면서 데이터와 토론의 홍수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강한 한국식 커피와 공통의 목표 의식으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일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국팀의 헌신과 창의성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깊이 감동시켰어요. 어느 저녁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김 박사님이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일을 겪기 전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잘하면서 들은 이야기들로 편견이 많았거든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란 기색도 없었고 상처받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함께 일해준 팀원들이 있었죠.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이웃이나 역사적인 경쟁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파트너이고 혁신가이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과학의 멋진 점이죠. 과학은 국경이나 역사적 감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진실만을 쫓을 뿐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우리는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후지산의 분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예측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고 있었어요. 압박감은 엄청났지만 함께 일하면서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우리는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어요. 일본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인 분석 방법을 결합해 단순히 분화 시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을 지역 전체에 걸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걸로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방 안은 환호와 포옹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단지 이 팀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한국 그 자체와의 연결이었죠. 우리는 단지 과학적 도전을 극복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장벽 또한 넘었어요. 흥분이 가라앉자 저는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취약한 모습이었죠. 저는 도쿄를, 후지산을, 그리고 두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삶이 이 위험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과학이나 재난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우리와 그들, 일본과 한국을 구분짓던 벽을 허무는 여정이었어요. 그 벽들은 이제 무너지고 이해와 협력의 다리로 대체됐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우리의 발견을 일본과 한국 정부에 공유했어요. 우리의 공동 모델은 두 나라 모두의 대피 전략과 비상, 대응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후지산이 분화했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화면을 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 화산의 위력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죠. 하지만 보고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작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측 덕분에 대피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지만 사망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재앙이 지나가고 양국이 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일본계 미국인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문화 간의 다리였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기여자였어요. 도쿄로 돌아갈 짐을 싸고 있을 때 김 박사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죠.
이번 재난이 우리를 하나로 모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야 할 과제가 많았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낯설 후지산이 분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도쿄에 돌아와 연구소 책상에 앉아 있어요. 창문 밖 풍경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도쿄의 빛나는 고층 건물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연의 분노로 변해버린 풍경이 보이네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보여요. 바로 희망이에요. 분화는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수마일에 걸쳐 모든 걸 덮었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졌어요. 정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나빴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김 박사님과 그의 팀과 함께 한 덕분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화산 분화에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용암이 어디로 흐를지, 제가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했죠. 덕분에 사람들을 제때 대피시킬 수 있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분화 후 도쿄로 돌아오던 날이 기억나요. 하늘은 제로 어두웠고 착륙할 때 아래에 파괴된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웃게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도로를 정리하고 집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제 창밖을 보면 크레인과 건축 자재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우리는 다시 재건하고 있어요.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죠. 정말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그 크레인 중 일부와 건축팀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거죠.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들에게 팀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로 제 자신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조금 낮게 보고 그들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김 박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한국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덕분에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새롭게 볼 수 있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화산 폭발에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과학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들이 상부상조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힘들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이래요. 이 말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이제는 한국에 친구들이 생겼어요. 진짜 친구들이요.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양국의 재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은 예전의 어리석은 경쟁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농담도 해요. 자연은 국경이나 옛 감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함께한다는 사실만 상기시켜줄 뿐이죠. 지난주에 지역 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어린 소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나카무라 박사님,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절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무시하는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세상에서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저는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옛 편견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들이 한국인들한테 의존해서 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협력에서 얻은 혜택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다음 달에 다시 서울로 가요. 김 박사님과 저는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자연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과학자들과 이렇게 가까이 일하는 걸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대돼요. 여행 가방을 싸다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후지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기억나요. 일본이 자랑스러웠고 우리의 아름다운 산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뤄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보관하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지진과 더 많은 화산 분출이 있을 거예요. 자연은 아직 우리에게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서서 무슨 일이 닥치든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저는 또 다른 강연을 해요. 이번엔 대학교에서요.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재난이 어떻게 제 편견을 버리게 만들었는지, 제가 무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더 나은 과학자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제가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진정한 과학의 힘은 멋진 장비나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걸요. 강연 연습을 하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나이가 들었죠. 당연히. 흰머리도 조금 늘었고요. 하지만 더 현명해졌어요. 더 개방적이고 세상과 더 연결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김 박사님에게서 온 이메일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 이메일을 무시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 이메일이 단순히 더 나은 과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정과 이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어줬으니까요. 도쿄의 하늘이 멋진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며 해가 지고 있어요. 저는 평온함을 느껴요. 내일 어떤 도전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일본인이나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우리의 힘은 분열이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걸 배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해요.